아마존의 울창한 나무 지붕 아래에는 생명으로 가득 찬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300만 종의 동물과 3천 종이 넘는 식물이 살고 있죠. 그런데 수백 년 동안 탐험을 해왔는데도 이 거대한 야생은 여전히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비밀들을 숨기고 있답니다. 과학자들이 정글 깊숙이 들어가서 발견한 무시무시한 사실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아마존을 영원히 다르게 보게 만들 20가지 충격적인 발견들을 소개할게요. 고리 모양의 도랑들. 브라질 아마존에는 열대우림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거대한 고대 고리 모양 도랑들이 많아요. 이 토목 구조물들은 페루의 나스카 라인과 좀 비슷한데 여전히 신비로워요. 고고학자들은 이게 매장지일 수도 있고 방어시설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숲이 자라기 전에 UFO가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고리들을 만들었는지도 미스터리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도구를 가졌다는 증거가 전혀 없거든요. 이 구조물들은 지금도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며 아마존의 과거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땅콩머리 벌레. 땅콩머리 벌레는 정말 독특한 땅콩 모양의 머리 때문에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생겼어요. 이 머리는 포식자들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영리한 위장술이랍니다. 이 벌레는 위협이 다가오면 강한 악취를 뿜어내서 적을 쫓아내기도 해요. 게다가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색깔로 몸을 숨기기도 하고요. 날개에는 커다란 가짜 눈이 있어서 자신을 더 크고 무섭게 보이게 만들어요. 밤이 되면 빛을 내기도 해서 더 신비로운 느낌을 주죠. 이 벌레는 아마존의 비밀스러운 세계에 사는 수많은 놀라운 생물들 중 하나예요. 츠안차, 축소된 머리. 18번째와 19번째 세기에 남아메리카에서 탐험을 하던 유럽 탐험가들은 인간의 머리를 축소해서 만든 문화 유물을 만나게 됐어요. 이 유물은 츠안차라고 불리는데 정말 독특해서 사람들을 매료시키면서도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바로족 부족들과 기념품 거래가 시작됐답니다. 이 전통은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시작됐어요. 페루 북부와 에콰도르 동부 지역에서 지바로족 부족들이 땅과 자원을 놓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거든요. 승리한 후에 그들은 적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복잡한 의식을 통해 크기를 줄였어요. 부족들은 이 과정이 적의 영혼을 포획해서 전사에게 힘과 보호를 준다고 믿었어요. 츠안차는 용기와 전투 실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전시됐죠. 요즘은 덜 흔하지만 이 관습은 슈아르, 아추아르, 후안비사, 아구아루나 부족 같은 지바로족 후손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문화 전통으로 남아있어요. 그린 아나콘다. 그린 아나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이에요. 아마존 열대우림에 살고 있죠. 길이가 최대 9m 정도까지 자라고 폭은 약 30cm쯤 되며 무게는 250kg이 넘을 수 있어요. 독은 없지만 그 엄청난 크기로 먹잇감을 꽉 조여서 죽인 다음 통째로 삼켜버린답니다. 이 뱀들은 야생돼지, 사슴, 카피바라 같은 포유류뿐만 아니라 거북이, 카이만, 새들도 먹어요. 큰 식사를 한 후에는 며칠이나 몇 주 동안 소화를 하면서 쉬죠.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끔 일어나기도 해서 정말 무서운 포식자예요. 홀레이라. 1990년대에 생물학자 제레미 웨이드가 브라질 아마존에서 이상한 강 돌고래를 발견했어요. 등에 일반적인 지느러미 대신 톱니 모양의 뾰족한 융기들이 있었죠. 현지 주민들은 그런 건 본 적이 없다며 그의 말을 의심했답니다. 웨이드는 다음 해에 다시 돌아와서 그 생물을 홀레이라라고 부르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진을 찍어서 그 융기들이 진짜라는 걸 확인했죠. 어떤 사람들은 낚시 도구에 다친 거라고 생각했지만 간격이 고르게 뚫린 홈들이 일부러 만든 것처럼 보였어요. 웨이드는 누군가 고의로 이 돌고래를 해친 게 아닐까 의심했는데 그 생각만 해도 정말 불편하죠. 외계인. 2011년 브라질 마무 지역에 놀러간 영국 관광객 2명이 현지 아이들 사진을 찍다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상한 걸 같이 찍어버렸어요. 정글 그림자 속의 은빛빛과 함께 지구에 알려진 어떤 생물하고도
전혀 닮지 않은 인간형 형체가 나타난 거예요. 초자연 현상 전문 작가 마이클 코엔은 이 사진을 자세히 분석하다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디테일을 발견했어요. 마무 지역은 원래 UFO 목격담과 이상한 빛들이 자주 나타나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이 일 때문에 정부까지 주목하게 됐고요. 결국 프라토 작전이라는 비밀 군사 조사가 시작됐어요. 나중에 기밀 해제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이 설명 불가능한 사건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어요. 아라파이마. 아라파이마는 비늘이 있는 민물고기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이에요. 길이가 최대 15피트, 그러니까 약 4m 50cm까지 자라고 무게는 440파운드, 대략 200kg 정도 나가죠. 몸 전체가 단단하고 광물질이 강화된 비늘로 덮여 있어서 피라냐 같은 포식자들로부터 보호받아요. 이 비늘 때문에 방탄조끼 연구에도 영감을 주고 있답니다. 대부분의 물고기들과 달리 아라파이마는 공기를 호흡해요. 그래서 5분에서 15분마다 수면으로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 해요. 이때 나는 소리가 꽤 커서 멀리서도 어부들이 알아챌 수 있죠. 이 공기 호흡 습관 덕에 산소 부족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지만 반대로 잡히기도 더 쉬워졌어요. 티렉스 거머리. 티렉스 거머리, 그러니까 폭군왕 거머리는 작지만 정말 놀라운 기생충이에요. 보통 길이가 5cm도 안 돼요. 그런데도 날카로운 이빨이 8개나 있고 각 이빨 높이가 130 마이크론 정도예요. 일반 거머리 이빨보다 5배나 크죠. 이 이빨로 피부나 조직에 쉽게 붙을 수 있어요. 티렉스 거머리의 특별한 점은 눈, 코 또는 다른 신체 구멍으로 들어가서 숙주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이빨로 단단히 고정되죠. 처음 알려진 사례는 2007년에 페루에서예요. 아마존 강물에서 목욕하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소녀의 코에서 의사들이 이 거머리를 제거했어요. 이 거머리는 큰 동물 안에 사는데 특별히 적응된 아주 전문화된 기생충납니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면서 혈액응고를 막는 새로운 약 개발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이상한 생물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존 정글의 빅풋. 아마존에는 빅풋과 비슷하지만 더 무서운 전설의 생물, 마리코시가 있어요. 이 거대한 원숭이 같은 존재들은 키가 최대 12피트, 그러니까 약 3m 60cm까지 크고 알려진 어떤 영장류보다 훨씬 커요. 원시적인 외모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높아서 활과 화살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진 마을에서 산다고 해요. 유명한 이야기는 영국 탐험가 퍼시 H. 포셋 대령이 1914년에 정글 지도 제작 중 마리코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는 이 생물들을 털이 많고 인간보다 키가 크며 침입자에게 적대적이라고 묘사했어요. 자신의 책 잃어버린 길, 잃어버린 도시들에서 포셋은 탐험대가 총을 쏘아 소리를 내서 간신히 공격을 피하고 생물들이 겁에 질려 도망쳤다고 회상했죠. 포셋 본인은 1925년에 팀과 함께 아마존에서 잃어버린 도시를 찾다가 신비롭게 사라졌어요. 수많은 수색에도 운명은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일부는 현지 부족이나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리코시가 관련됐을 거라 추측하지만 증거는 없어요. 이 미스터리가 거대한 정글 생물들의 소름 끼치는 전설을 더해주죠. 밀턴의 티티 원숭이. 아마존 같은 정글은 정말 빽빽해서 새로운 발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10년에 생물학자들이 브라질 남부에서 새로운 종을 발견했어요. 불꼬리 티티 원숭이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밝은 빨간 꼬리가 초록 잎사귀 사이에서 불꽃처럼 보였어요. 이 원숭이들은 아주 수줍음이 많아서 가장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 살다 보니 연구하기가 정말 어렵대요. 연구자들이 몇 년 동안 애쓰다가 직접 관찰할 수 있었고 2015년쯤 되어서야 충분한 자료를 모아 공식적으로 밀턴의 티티 원숭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브라질 영장 유학자를 기리기 위해서요. 이 원숭이들이 높은 곳에 사는 걸 좋아하다 보니 사회생활이나 짝짓기, 먹이 습관 같은 걸 알아내기 힘들어요. 혼자 다니고 은밀하게 행동해서 연구가 더뎌지죠. 과학자들은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 비밀스러운 원숭이들과 멀리 떨어진 서식지가 우리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칸디루 물고기. 아마존에는 이상한 물고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기생물 중 하나가 칸디루예요. 이 작은 물고기는 강의 진흙탕 물속에서 살면서 다른 물고기를 참을성 있게 사냥해요. 일단 숙주를 찾으면 재빨리 달라붙어서 피를 아주 빨리 빨아먹죠. 단 2분 만에 칸디루의 배가 피로 가득 차서 부풀어 오르고 그러고 나서 강바닥으로 물러나서 소화한대요. 작고 거의 안 보일 정도로 투명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기생물이에요. 칸디루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이야기, 특히 민감한 부위를 공격한다는 소문 때문에 악명 높아졌어요.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97년에 어떤 남자가 칸디루가 몸속으로 들어와서 의학적으로 제거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공포를 일으켰죠.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이 주장을 의심해요. 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어오르거나 그렇게 작은 구멍으로 헤엄쳐 들어갈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현지 사람들의 두려움은 여전히 강해서 전설이 이 작지만 악명 높은 아마존 물고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파쿠 물고기. 파쿠 물고기는 사람 같은 이빨, 특히 어금니처럼 생긴 게 있어서 섬뜩한 아마존 주민이에요. 주로 나무에서 떨어지는 과일과 견과류를 먹는 잡식성인데 야생 이야기로는 남자 수영하는 사람들이 고환을 물렸다는 소문이 있어서 볼커터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사실인지 과장인지 모르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남자들은 조심하게 되죠. 자연에서는 보통 무해한 동물도 위협을 느끼거나 혼란스러우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파쿠의 강한 턱과 이빨은 평소 먹이와 상관없이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답니다. 파쿠 물고기는 미국에서 애완동물로도 팔려요. 독특한 외모와 사육 상태에서 온순한 성격 때문에 인기 있죠. 하지만 최대 1m까지 자라서 대부분의 수족관에는 너무 커요. 어떤 주인들이 너무 커져서 지역물로 방사하면 침입종이 돼서 생태계를 위협하게 되죠. 고대 동굴 벽화들. 남아메리카는 인간이 마지막으로 정착한 대륙이에요. 사람들의 조상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인 약 12,000년 전에 도착했죠. 아마존의 빽빽한 생물 다양성과 습한 기후 때문에 유기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분해되어서 이 초기 공동체들을 연구하기가 정말 어렵답니다. 2017년에 고고학자들이 콜롬비아 정글 깊숙이에서 엄청난 발견을 했어요. 길이가 8마일, 그러니까 약 13km에 달하는 동굴 벽화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져 있더라고요. 이 고대 그림들은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간 예술 작품 중 하나예요. 이 벽화들은 마스토돈이나 거대한 땅나무늘보 같은 지금은 수천 년 전에 멸종한 동물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세부적인 표현을 보면 예술가들이 이 생물들을 직접 눈으로 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의 정확한 연대와 당시 환경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죠. 이 그림들은 초기 인간들이 어떻게 사냥하고 생활하며 의식을 치렀는지 보여줘서 기록된 역사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창이 돼요. 과학자들은 특히 멸종된 종들을 정확하게 그린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열대우림의 고대 생물 다양성과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마얀투야쿠의 끓는 강. 페루 중부의 외딴 지역, 푸칼파 마을 근처의 아마존에서 가장 놀라운 자연 경이로움 중 하나인 마얀투야쿠의 끓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은 1년 내내 놀라울 정도로 따뜻해서 물 온도가 섭씨 38도에서 93도까지 다양해요. 정말 순식간에 심각한 화상을 입을 만큼 뜨겁죠. 길이가 4마일 정도밖에 안 되고 깊이가 16피트쯤 되지만 이 강의 초고온 물은 들어가는 모든 생물에게 위험해요. 방문객들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안전한 거리를 꼭 유지하라고 강력히 권고받아요. 이 강은 현지 원주민들에게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샤먼이 이 강의 수호자로 여겨지는데 지도 아래에서 사용하면 따뜻한 물이 치유 효과가 있다고 믿거든요. 2011년에 지열 과학자 안드레스 루조가 이 강을 연구했어요. 평균 온도가 섭씨 86도 정도로
엄청 뜨겁지만 끓지는 않더라고요. 광범위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 지속적인 열의 명확한 과학적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근처에 화산 활동이나 명백한 지질학적 원인이 없거든요. 루조는 지하 과정이 원인일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이 강의 신비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빅토리아 아마조니카, 거대한 수련. 거대한 수련인 빅토리아 아마조니카는 자연이 만들어낸 정말 놀라운 작품 중 하나예요. 아마존에서 가장 큰 수생식물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만큼 크죠. 물 표면에 펼쳐진 모습이 정말 장관이에요. 이 수련들은 폭이 최대 8피트, 그러니까 약 2m 40cm까지 자랄 수 있어요. 물속 줄기는 길이가 26피트, 약 8m에 달하고요. 그 커다란 잎은 엄청나게 튼튼해서 사람이 올라서도 가라앉지 않을 정도예요. 잎 밑면에는 공기가 가득 찬 갈비뼈 같은 구조가 있어서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켜주죠. 한 번은 한 장의 잎이 거의 500파운드, 그러니까 약 226kg의 무게를 버티면서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꽃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에요. 지름이 최대 16인치, 약 40cm에 달하고 색깔은 흰색에서 진한 분홍색까지 다양하죠. 꽃은 아주 짧게 피어나서 이틀에서 사흘 정도만 지속돼요. 첫 번째 밤에는 달콤한 향기를 뿜어내서 벌레들을 유인하고 주변을 마법 같은 향기로 가득 채워주는데 이게 정말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더해줘요. 파야라, 물의 늑대. 아마존 강 유역의 잔잔한 물 표면 아래에는 정말 사납고 멋진 물고기인 파야라가 살아요. 세이버투스 타이거피쉬 또는 물의 늑대라고도 불리는 이 무서운 녀석은 특히 그 날카로운 이빨 때문에 유명하죠. 파야라는 잇몸에 뾰족한 이빨이 빼곡히나 있지만 가장 무서운 건 아래턱에서 나온 두 개의 긴 송곳니예요. 길이가 4에서 6인치, 약 10에서 15cm로 대부분의 손가락보다 길죠. 이 큰 송곳니는 이 턱에 딱 맞는 특별한 구멍에 들어가는데 사냥을 위한 완벽한 진화의 설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물고기들은 피라냐 같은 어려운 먹잇감을 적극적으로 사냥하며 자신의 힘과 용맹함을 증명해 보여요. 급류가 흐르는 강이나 폭포 같은 격렬한 물에서 살고 강력한 사냥 기술을 사용하죠. 파야라는 물고기 떼 속을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면서 공포를 일으켜요. 큰 이빨은 창처럼 작동해서 먹잇감을 찌르고 잡고 단단히 물어요. 작은 물고기는 통째로 삼키고 큰 녀석들은 미친 듯이 찢어발겨 먹죠. 이게 바로 아마존에서 파야라가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이유예요. 아마존 거대 진해. 아마존 거대 진해는 정말 인상적인 생물이죠. 길이가 최대 12인치, 거의 30cm에 가까운 집중된 포식의 힘을 가진 녀석이에요. 개구리, 쥐, 작은 뱀, 심지어 새까지 적극적으로 사냥하죠. 크기와 능력 덕분에 열대우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절지동물 중 하나예요. 과학자들은 한번 동굴 천장에 매달린 진해가 떨어진 박쥐를 먹는 걸 관찰했어요. 수많은 다리로 몸을 고정하고 3시간 동안 박쥐 몸의 약 35%를 먹어치웠죠. 이건 포식자이자 청소부로서의 효율성을 잘 보여줘요. 이 진해들은 보통 사람이 자극하지 않으면 피하지만 함부로 만지면 정말 불쾌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독 때문에 극심한 통증, 부종, 발열, 피로가 며칠에서 몇 주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이 놀라운 생물 근처에서는 조심해야 해요. 골리앗 버드 이터. 골리앗 버드 이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예요. 몸 길이가 최대 5인치 정도 되고 다리를 펼치면 거의 1피트 가까이 되죠. 무게는 최대 6온스나 나가서 많은 작은 포유류나 새들보다 더 무거워요. 주로 아마존 강 주변의 습지에서 발견되는데 지하굴에서 살고 밤에 사냥을 해서 갑작스러운 만남이 더 놀라울 수 있어요. 이 거미의 먹이는 설치류, 도마뱀, 개구리, 박쥐, 지렁이, 그리고 곤충들이에요. 거미는 길고 바늘 같은 송곳니로 강력한 신경 독소를 주입해서 먹이를 제압하죠. 시력이 별로 좋지 않지만 다리에 있는 민감한 털로 아주 작은 진동을 감지해서 먹이나 위험을 알아채요.
그래서 효과적인 매복 사냥꾼이 된 거예요. 독은 사람에게 해롭지 않지만 골리앗 버드 이터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천 개의 작은 가시 달린 털을 방출해요. 이 털들이 피부나 호흡기에 자극을 일으켜서 며칠이나 몇 주 동안 불편함을 주죠. 이런 방어 방식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면 꽤 곤란해질 수 있어요. 지하강. 아마존강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강 중 하나로 수세기 동안 연구되어 왔어요. 그런데 2011년에 과학자들이 그 아래에 흐르는 거대한 지하강, 함자강을 발견했어요. 함자강은 길이가 약 6,000km 정도로 아마존 강 자체와 비슷해요. 너비는 아마존 강의 하구보다 더 넓어서 200에서 400km에 달하죠. 빠르게 흐르는 아마존 강과 달리 함자강은 지하 깊은 다공성 암석을 통해 아주 천천히 움직여요. 이 강은 지표면 아래 약 4km 깊이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탐지할 수 없었어요. 발견은 오래된 석유 시추공 데이터 분석과 첨단 컴퓨터 모델링으로 이루어졌죠. 깊은 시추에서 온도 변화와 물 흐름 패턴을 연구하면서 과학자들은 이 숨겨진 강의 거대한 규모와 흐름을 확인했어요. 아마존 열대우림 아래에 수천 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엄청난 물 시스템이 드러난 거예요. 뱀파이어 말벌. 아마존 열대우림은 계속해서 소름 끼치는 비밀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중 최근에 발견된 뱀파이어 말벌이 있죠. 이 작지만 위험한 곤충은 불안한 행동으로 과학자들과 공포 애호가들을 놀라게 했어요. 일반적인 말벌과 달리 뱀파이어 말벌은 찌른 후의 산란관이라는 특수기관으로 피해자의 피부 아래에 알을 주입해요. 알이 부화하면 유충이 숙주의 몸속 조직을 안에서 먹으며 자라요. 피부 아래에 숨어서요. 이런 기생생활 주기는 조직 손상과 종종 영구적인 흉터를 일으켜요. 이 무서운 과정은 자연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기생의 예 중 하나예요. 다행히 사람에게는 흔한 숙주가 아니에요. 뱀파이어 말벌은 보통 애벌레, 딱정벌레, 거미를 목표로 하죠. 그래도 아마존을 탐험할 때는 낯선 곤충을 조심하고 잠재적인 뱀파이어 말벌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현명해요.